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죠.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 소 키우며 살아가는 한 남자의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철 씨는 올해 42살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축산 농장에서 한우 30마리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은 민철 씨를 늦은 나이에 겨우 낳게 되어 민철 씨가 군대에 있을 때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민철 씨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축사를 청소하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가네. 벌써 40이 넘었는데 이렇게 혼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민철 씨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들을 돌보고 점심은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대충 때우고 저녁엔 혼자 소주 한잔하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것. 그런 날들이 벌써 10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장가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네 하긴. 맨날 소똥 냄새만 풍기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민철 씨가 자주 섞인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민철 씨를 찾아왔습니다. 민철아, 너 결혼 생각 없나? 요즘에는 국제 결혼이라는 게 있더라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자들이 한국 남자한테 시집 오고 싶어 한다는데. 이장님.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해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 우리 옆마을 상철이도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는데 잘 살고 있더라고. 아이도 하나 낳고. 너도 한번 알아봐라. 이장님이 가신 후 민철 씨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정말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 돌아왔을 때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 후 민철 씨는 용기를 내어 중개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서울까지 나가는 길이 멀고 어색했지만 더 이상 혼자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국제 결혼 상담 받으러 오신 거죠? 베트남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 그런데 제가 나이도 많고 농장만 해서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시집 와줄 여자가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을 선호해요. 시골에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직원이 보여준 사진들 중에서 민철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28살의 투이였어요.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 속에서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노이 근처 작은 마을 출신이고 집안이 어려워서 한국으로 시집 오고 싶어 해요. 성격이 밝고 손재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민철이는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 생전 처음 가보는 외국. 모든 게 낯설고 떨렸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하노이 공항에서 만난 투이는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민철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민철 씨. 네. 안녕하세요. 투이 씨.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며칠간의 만남을 통해 둘은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투이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고 민철 씨는 간단한 베트남어를 익히려고 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민철 씨, 가면 열심히 일할게요. 한국어도 잘 배우고. 투이 씨, 제가 잘해드릴게요.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한 가정 만들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을 올린 후 투이는 민철 씨와 함께 한국으로 왔어요.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투이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무척 애썼고 민철 씨도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집안일도 함께 하고 저녁에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투이야, 오늘 소들이 풀 뜯는 거 봤지? 어때? 시골 생활이 좋아? 네, 좋아요. 민철 씨 덕분에 행복해요. 그런데 저 없이 지낸 베트남 가족들이 걱정돼요. 그럼 자주 왔다 갈 수 없으니 용돈을 매달 보내드리자. 그해 겨울, 투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철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한테 아이가? 오 세상에.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철 씨 좋은 아빠 될 거예요. 저도 좋은 엄마 될게요. 이듬해 봄 예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미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미나.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투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철 씨, 베트남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돈 좀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해? 200만 원.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그래, 알았어.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처음에는 가족을 돕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 달에 한 번씩, 때로는 두 번씩 반복되었어요. 병원비, 집 수리비, 동생 결혼 비용.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매번 급한 일이 생기네. 베트남 집안이 이렇게 일이 많나? 민철 씨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지만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여운 딸 미나가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미나가 4살이 되었을 때 민철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투이의 휴대폰을 보게 된 건데 베트남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 번역 앱으로 해석되었어요. 이게 뭐야? 한국 남편 바보라서 계속 돈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준다. 조금만 더 참고 돈 모으면 베트남 돌아갈 거야. 민철이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어요. 투아, 이게 뭐야? 이 대화 내용이 뭐냐고. 농장일 도와주고 애까지 낳아줬는데 그것도 못 해줘요. 순간 민철 씨는 그동안 알고 지내던 투이가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후 투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갑자기 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한국 생활 너무 힘들어요. 베트남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미나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하려고? 애는 민철 씨가 알아서 해요. 저는 베트남 가서 새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도 분할해서 받아야겠어요. 민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두고 떠나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투이를 보며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후 투이는 변호사를 통해서 민철 씨가 소유한 농장과 집, 그동안 모은 예금까지 절반을 요구했어요. 민철 씨는 마지막까지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투이야, 정말 이래야 하니?
우리 미나 생각 안 해? 아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민철 씨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처음부터 나는 이용당한 거였구나. 사랑도 거짓말이었고, 가정도 거짓말이었고.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철이는 평생 처음 변호사를 선임했고 자신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몇 개월간 지지부진한 법정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철아, 큰일 났다. 투이가 도망갔어. 네? 무슨 소리세요? 어제 민철이 네가 서울에 간 사이 누가 소를 내놓으려고 하길래 불이 나게 가보니 투이 이것이 네 소를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지 않겠어. 당장 붙잡아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눈판 사이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찾을 수가 없어.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투이는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을 한 상태였어요. 아무 말도 없이 4살짜리 딸과의 작별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그럼 미나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지? 그날 밤 민철이는 잠든 딸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철 미나야. 아빠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엄마가 왜 갔는지 너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며칠이 지난 뒤 미나가 일어나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아빠, 엄마는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미나야. 엄마는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베트남에 가셨어. 나 언제 와요? 민철 모르겠다. 아빠도 모르겠어. 미나는 아직 4살이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며칠 동안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미나야,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엄마보다 더 잘해줄게. 그날부터 민철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홀아버지로서의 삶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장일도 해야 하고 미나도 돌봐야 했거든요. 아침에 미나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낮에는 소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미나를 데려와서 밥을 해먹이고 목욕시키고. 미나야, 오늘은 라면 먹자. 아빠가 요리는 잘 못하거든. 아빠, 괜찮아요. 저도 라면 좋아해요. 미나는 4살밖에 안 됐지만 참 의젓했어요.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지 투정을 부리지도 않고 오히려 아빠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아빠 피곤해요. 미나가 어깨 주물러 줄게요. 우리 미나가 언제 이렇게 컸나? 고마워, 딸. 시간이 흐르면서 민철 씨도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이장님이 미나를 봐주시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민철 씨와 미나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있는데 왜 미나는 엄마가 없어요? 미나야, 엄마는 엄마 나라에서 할 일이 있어서 갔어. 하지만 아빠가 엄마 몫까지 해줄 거야. 그럼 아빠는 미나 안 떠날 거죠? 당연하지. 아빠는 절대로 미나를 떠나지 않아. 절대로. 그 순간 민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투이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민철이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미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나야, 아빠가 약속할게.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줄 거야.
엄마가 없어도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민철이는 농장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축사도 지었고 한우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나는 이제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나 아빠세요? 미나가 정말 밝고 똑똑한 아이네요.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아버지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아니에요. 미나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매일 자랑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철이는 미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미나가 착한 아이래요. 우리 미나가 정말 착하지. 아빠 자랑이야. 아빠도 미나 자랑이에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그 순간 민철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얻었는지를요. 투이는 떠났지만 미나라는 보물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을. 아빠가 약속할게. 너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지키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빠는 미나 곁에 있을 거야. 사랑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삶. 그러나 그 자리에 더 큰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절망은 아버지의 다짐으로 바뀌었고 그 다짐은 앞으로 두 사람의 세상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